드론 봇이라고 하면 새로운 용어죠. 드론과 로봇을 이제 합성한 용어인데 정찰을 통해서 식별된 드론 표적들을 적시에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드론에 대한 전투 전략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전 세계적으로 뭐 전면전을 가정해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군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하우 투 파이트라고 하는데 싸우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해가지고 훈련한 수준을 치면 우리 최고 수준입니다. 공격형 드론은 저희가 이번에 전시한 것은 대대급 이하 부대입니다. 대대급 이하 부대의 특징은 전투원들이 휴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 양상입니다. 따라서 작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이런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 휴대 전투 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도 중량이 한 7kg밖에 안 되고 7kg면 거의 뭐 한 손으로 들 수도 있겠어요. 예, 7kg니까 뭐 배낭 정도 2개 정도를 멜 수 있는 그 정도로 전투 효율이 높은 드론, 공격 드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밑에는 이제 탄이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탄을 투발해가지고 적을 제압을 하고 평상시에는 정찰 감시 모듈을 통해 가지고 감시 정찰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테니스란 건데 사실은 그 드론이라는 게 집약되어 있는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다 보니까 높은 압력에서 참 약합니다. 장비들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케니스란 발사체에서 발사시킨 다음에 드론이 날아가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케니스 발사용은 헬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헬기에서 드론을 발사를 해서 헬기 부대가 아시다시피 항공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중 드론을 먼저 발사시켜서 전방을 정찰한 다음에 헬기 부대가 진입하는 이런 형식으로 유인과 무인이 복합적으로 운용되는 현재 체계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면 예, 그 캐리어 먼저 인터셉터. 보내가 정찰하는 헬기 모양의 드론들이 있습니다. 대대급 다목적 정찰 드론이라고 해서 군사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휴대가 용이해야 되고 다목적이라는 그 같이 다양한 임무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드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아마 이 모습들이 기존에 있는 드론 모습과는 사실은 좀 상이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군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드론들은 향후 2, 3년 내에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성능을 검증해서 전력화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억세스 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프리뉴 뭐 이렇게 업체가 다른데 이 중에 경합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경합을 통해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군과 함께 같이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건 초소형 전탄 드론이라고 하는데 되게 작아 보여요. 모양도 작고 기능도 매우 우수합니다. 특수작전 부대에서 쓰는 드론이고 특수작전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특전사에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전 반경이 0km라고 나오는데 저거는 특수작전 부대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부분 때문에 0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드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드론이라는 게 매우 작다 보니까 테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만큼 적도 활용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드론 체계도 저희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대드론건, 특보비 시스템, 대드론 돔 같은 경우는 각자 거리에 따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들 틀린 장비고 전투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체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도 저희가 전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병 부대에서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24년 정도면 야전에서 실제적으로 운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가서 두꺼운 방호복을 착용하고 폭탄을 해체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이제는 이런 로봇을 투입시켜서 폭발을 제거시키는 그런 체계로 바뀌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TV 같은 데서 많이 보던 건데요. 언론에도 많이 좀 홍보가 되어 있는 로봇인데 신소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2, 3년 정도 개발을 해서 성능이 좋으면 전력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시 지역에 테러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위험한 지역에 먼저 로봇을 보내가지고 적을 찾기 위해서 정찰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은 공중에 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뛰어다니는 것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찰에 있어서 다른 업무가 있나요? 건물 지역도 있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예, 그렇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GPS 하다 보니까 통신의 제한도 있고 운용 시간의 제한도 있고 사실은 동시에 두 가지가 혼용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같은 경우는 드론에 정찰 실시하고 내부 같은 경우는 로봇에 의해서 내부 정찰 실시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입니다. 최대 속도 12km면 그렇게 빠르지는 정찰 목적이기 때문에 지동성보다는 은밀하게 이동해서 적을 찾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2시간이지만 초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25분 정도의 작전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거의 장점과 요거의 장점을 혼합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귀여워요.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고. 예. 인사도 잘하고 강아지 같습니다.
저희 오늘 좀 귀한 분을 모시고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드론봇 전투발전센터의 센터장님이신 서정원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론봇 전투발전센터장 서정원입니다. 저는 뭐 육군에서 현역으로 근무를 했었고 마지막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연구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쪽 부서에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드론봇 전투발전센터 하면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랑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드론봇이라고 하면 새로운 용어죠. 드론과 로봇을 이제 합성한 용어인데 무기체계라는 게 또 이름이 좌우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드론봇이라고 육군이 명명을 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만드는 일을 과학연구소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기가 운용되는 곳은 육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본부 내에 그런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센터가 설립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온다.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올 때 개념을 발전시키고 개념을 바탕으로 뭐를 하겠어요. 이런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런 소요를 제기하면 물건을 사줘야 되겠죠. 누가 사주겠습니까? 방사청이 사주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건데 그냥 막 사서 주면 안 되잖아요. 한번 써봐야죠.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하면 부대에 직접 전력화되기 전에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을 전투 실험이라고 해요. 드론봇 전투단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육군의 무기 체계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육군에서 드론을 운영한다라는 게 사실 생소하게 다가오긴 했어요. 그런데 육군에서 드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그래서 궁금해졌거든요. 드론이 나오기 전에도 육군이 공중을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육군항공 헬기가 가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특전사 같은 곳에서는 동력 패러글라이드 같은 것들 하늘을 이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비행체가 등장했잖아요. 지상군한테 가장 어려운 요소는 지형의 마찰이거든요. 지상에서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다못해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군이 육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병사가 산을 넘어야 되는데 대신에 드론이 산을 넘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 본 지역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려도 되고 적에 관한 정보를 빨리 아는 거죠. 우리 군사용어로는 선견, 선결, 선타라고 얘기하거든요. 싸움 잘하세요? 잘 못합니다. 먼저 때리는 사람이 한 50% 먹고 들어가잖아요. 선빵. 네. 네, 전쟁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적이 보지 않는 가운데 때리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네. 드론이 바로 이 선견, 선타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군도 똑같이 지상군에서 다양한 드론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드론의 운영 방식 하면은 아마 감시 정찰 업무가 있을 거고 공격이 있을 거고 지원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우리 육군에서는 어디에 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적에 관한 정보예요. 전장에서 지휘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정찰이 안 되면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찰 전력이 전체 전력의 아마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공격은 사실 드론 말고도 공격할 전력들은 많아요. 우리 육군만 해도 벌써 에이테킴스, 천무, 변궁 다 쏠 수도 있고 지금 최신의 전력인 아파치까지 공중에 떠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게 모자라면 공군의 F-35가 날라와서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적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움직인다든지 적 부대를 지원하는 유조차라든지 그때마다 그런 전력을 부를 수가 없거든요. 정찰을 통해서 식별된 그런 표적들을 적시에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정확도가 높아지겠네요. 눈을 달고 가서 직접 보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 전쟁 양상 자체가 드론이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같은 경우는 재래식 전력이라고 하는 포병, 전차 이런 것들이 지상에 나와가지고 지상의 왕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때려잡은 게 누구냐? 공중에 떠있던 터키제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드론이에요. 드론에서 위에서 보고 마치 매가 다람쥐 같은 걸 사냥하듯이 타격을 가해서 실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서 전쟁을 종결지은 사례도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실제로 떠서 전방에서 정체를 다 살피고 있을 겁니다. 현재 육군의 드론봇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여쭐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 드론이나 로봇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국내 기술력 자체가 한 세계 한 5위 정도, 군사력 규모도 한 7, 8위 정도 되는데 드론봇의 어떤 수준도 한 세계 한 7, 8위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선도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중국도 그런가요? 중국도 들어가겠죠. 중국은 워낙 모방의 천재들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런 어떤 나라들에 비하면 격차가 조금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떨어지진 않지만 빨리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그 방산업체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측면 말고 우리 전투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훈련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방산업체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전투 전략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가요? 전 세계적으로 전면전을 가정해 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군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유럽도 이미 다 군대를 줄여가지고 나토에서 신속 대응군 개념으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미군도 사실은 대테러 전쟁이라든지 국지적인 분쟁에 참여할 뿐이지 적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How to fight라고 하는데 싸우는 개념이거든요. 싸우는 개념에 관해서 그걸 발전시키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가지고 훈련한 수준으로 치면 우리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인 건 분명한데, 어쨌든 우리는 준비는 하고 훈련을 하지만 전쟁은 안 하잖아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개념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우린 그런 점이 좀 핸디캡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How to fight, 훈련, 무기체계 이런 걸 같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뭔가 애국심이 차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애국심이 좀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산 디모 제품 시장 점유율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 회사의 직원 한 13,000명 되는데 우리나라 드론산업계 전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다. 2,000, 3,000명 되네. 좀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시고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예. 네, 그러니까 한 개 회사 수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0억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무기체계만큼 외국제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연구 개발을 하든 어쨌든 우리 국산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구매를 하면 그게 또 다른 연구 개발의 종잣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분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2030년까지는 우리 육군이 주요 부대에 드론봇을 편성하는 단계, 그런 단계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주요 부대라고 하면 신속대응 사단, 병무장을 한 사단, 옛날에 전차나 장갑차 부대 같은 기동사단, 이런 곳에 이제 주요 부대들에 우선적으로 드론봇이 들어가서 편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부대까지 204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현재를 완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병력이 계속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어쨌든 앞으로의 전쟁은 병력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고, 그런 개념을 설계하고 과학기술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예산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드론봇에 들어와 있는 전력들이 국민들 눈높이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바라보는 외국의 그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능들이 우수한 드론들인데 왜 우린 저런 드론밖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런 드론봇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순수한 국산 기술로 만든 무기체계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연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면 유사시에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